한 주의 화제의 판결과 사건을 통해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법적 이슈가 네, 쏟아지고 있네요. 예. 굉장히 핫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모든 전국의 중심에는 정치도 아니고 코로나19도 아니고 바로 이 사건이 지금 모든 정치의 중심에 있는데 전국에 네, 맞습니다. N번방 사건. 네. 이거를 법적 논란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 지금 팩트체크 다 해주시는 거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에 네. 이거를 텔레그램에 이제 비밀방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더 수위가 센 영상을 원하면 뭐 돈을 내고 입장을 시키는 등 네. 이런 불법 유통을 한 그 조모 씨 이름이 다 밝혀졌죠? 예. 방금. 이런 사건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돼서 조주빈, 많은 논란을 25세 조주빈. 일으키고 예. 있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방금 몇 시간 전에 바로 이 사람의 그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고요. 나이는 24세, 이름은 조주빈. 그리고 내일 이제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얼굴 같은 것들을 따로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 이제 예, 얼굴까지 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언론 보도에 의해서 처음에는 어젯밤에 SBS 언론 보도에서 이제 이미 발표가 신상 됐었어요. 공개가 됐고 네. 모든 언론이 공개를 하니까 네. 경찰도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 뭐 네. 여론도 있으니까 이제 언론에서 주도한 이 신상 공개는 이뤄졌고요. 네. 이제 처벌이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벌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 네. 첫 번째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박사 조주빈에 대해서 처벌. 두 번째는 그 텔레그램 방에서 그거를 관람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에 참여한 사람들을 네. 처벌할 수 있고 신상 공개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주빈, 그리고 이 조주빈의 주도하에 일부 그 관람을 했던 그 단체방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 중에 적극적으로 어떤 범행 사건에 가담을 한 사람들이 있고요. 예. 단순히 뭐 그런 음란물을 그냥 본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일단 이 조주빈 관련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아동 그런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협박을 했고요. 예. 또 사기도 쳤고 이런 죄목들이 많고 또 가담한 공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간이라든지 강제 추행을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모든 사람들이 현재 뭐 성폭력 특별법, 아청법,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청원에 의해서 신상 공개 220만 명이 넘었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자, 이 피해자들 중에서 미성년자와 유아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형이 좀 달라지나요? 네, 성폭력 특례법에 보면은 그 미성년자 그리고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를 기준으로 13세 미만자를 성폭행을 한다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훨씬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이런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것을 제작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 예.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국의 이 처벌 기준이 특히 이제 아동 음란물,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기준이 네. 해외에 비해서 과도하게 낮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 법령상으로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만들기만 해도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실형이기 때문에 법정형은 네. 솔직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때까지 실제로 처벌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선고형이 문제인 건데, 예, 예. 선고형이 보통 이런 아동 음란물 관련해서는 평균 3년 2개월이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 3년 2개월이요? 네, 그것도 80%는 뭐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이 나오고 있어서 이 선고형이 외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동 음란물을 소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예. 미국이나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10년 정도가 선고되는 사례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법정형이
그러니까 낮게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선고되는 그런 선고형이 낮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예. 또 단순히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외국의 그런 입법례, 법정형보다도 조금 낮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지에서 아마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뭐 판례들을 보면은 그냥 아동 음란물, 아동 성착취물을 하드 디스크에 뭐 집에 컴퓨터에 뒀을 뿐이고 그걸 받겠죠 당연히. 네, 근데 봤다고 봐야죠. 봤다고 이제 전제를 하는데 네. 그거를 하나당 20년씩 형을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뭐 5개 있으면 100년, 20 곱하기 5에서 100년을 이렇게 네. 막 때려버렸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걸 소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상당수는 그냥 대부분 벌금형, 벌금 아니면 벌금형. 집행유예 나오는 게 현실이고요. 제작, 뭐 유통 이 예. 정도를 해야 이제 실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박사 조주빈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제작이나 유통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겠지만은 네, 그쵸.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뭐 최대 26만 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중복 인원이 있어서 좀 적겠지만 어쨌든 참여했던 관람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오겠네. 만약에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는 현재 법 체계 하에서는 그렇게 나올 뭐 벌금형이라든지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게 범죄 집단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형법에 또 이제 범죄 집단과 관련된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조주빈 같이 뭐 제작을 하거나 뭐 그런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순 관람자들을 한 범죄 집단으로 봐서 그러니까 주모자가 한 그런 범죄와 똑같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범죄 집단으로 좀 다 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고 법조문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단순히 그냥 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을 다 집단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공범으로 보거나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긴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게다가 소지를 해야만 처벌을 할 수 있고 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된 사례가 없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법조문에는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음란물을 소지를 해야 그러니까 뭐 다운로드를 해서 뭐 하드디스크나 뭐 핸드폰이나 뭐 USB 등에 가지고 있어야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단순히 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되는 방송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뭐 단순 시청 과 관련해서도 입법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에서 오늘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3명이 등장을 합니다. 갓갓, 그리고 왓치맨, 그 다음에 박사.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지금 갓갓은 안 잡혔고 왓치맨과 박사가 잡힌 상황인데 왓치맨은 진작에 잡혔어요. 근데 오늘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죄목으로 지금 한 건가요? 그 워치맨 뭐 각각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텔레그램에서 다단계 형식의 좀 더 수위가 센 방으로 유도하는 이런 형식의 음란물 유통과 관련한 방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인데요. 그 각각과 그러니까 워치맨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뭐 기소가 되고 경찰에 잡혔던 게 아니라 이분이 그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 그러니까 불법 촬영이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서 수사를 더 해보니까 이 사람이 텔레그램 방에서 그런 N번방 같은 그런 방을 운영을 한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됐고요. 지난해 뭐 한 11월부터 현재 한 3번 정도의 공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10여 차례 반성문도 제출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검찰이 현재 3년 6개월을 구형을 한 상황이고 다음 달 이제 선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번이 처음으로 이제 경찰에 잡힌 게 아니라 그 2018년도에요. 그 트위터 상에 이런 불법 영상물을 유포했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선고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상습범이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징역 3년 6개월 저게 적절한 거냐. 지금 뭐 워낙 국민들이 들끓고 있으니까. 근데
평소에 저 정도 양형, 구형이라면은 좀 뭐 세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구형으로 봐야 되나요? 저 일단 정도면?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예. 3년 2개월 정도의 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면은 3년 6개월이 뭐 그렇게 높게 지금 구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예.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더 어떤 죄질이 악랄하다거나 범행 수법이 더 잔인하다라는 게 밝혀지면 뭐 검사가 추가적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수사 당국에서는 텔레그램 본사에 네. 증거인멸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지우고 있거든요. 네.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운로드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데 텔레그램 본사에 지우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네. 그게 가능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일단 텔레그램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잘 알 수가 없고 예. 현재는 뭐 독일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다라고 뭐 알려진 것 같은데 이 회사의 그런 기록들을 좀 예. 보존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지만 만약에 그 회사에서도 그거를 프로그래머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디지털 포렌식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기록을 찾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제형사사법 공조조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온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이번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과 관련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온 나라가 좀 공조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 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때까지 이런 유사 사건이 진행된 것을 보면 사실상 해외에 이런 그런 SNS에 본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뭐 네. 트위터에 뭐 이렇게 공개해달라 뭐 요청했는데 트위터에서 거부한 사례도 있고. 네, 그런 인스타그램도 일이- 예, 마찬가지고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게 텔레그램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누군지. 네. 근데 그럼 수사기관은 어떻게 잡았느냐?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게 명단이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해가 있었죠. 비트코인으로 이 돈을 받았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암호화폐지만은 지금 한국에서는 이 거래를 다 한국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거래소를 통해서 일종의 네. 뭐 거래소 같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은행이라고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다 보내면 다 증거가 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많은 그런 참여자, 특히 뭐 이런 박사라든지 워치맨 각가되게 이제 입금을 비트코인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 그 비트코인을 누가 누구한테 추적은 좀 불가능하지만 그 시기에 비트코인을 뭐 사기 위해서 현금화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바꿨다거나 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금 그 비트코인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회사로부터 받아서 입수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조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명단은 확보가 된다라면은 최소한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이제 N번방이라는 것이 돈을 많이 낸 거에 따라서 더 자극적인 더 네. 악랄한 이런 동영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건데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는 건가요? 입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뭐 20만 원, 30만 원, 뭐 크게는 150만 원까지 예. 가입비를 내고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고 고액 방에서는 실제로 그 돈을 낸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예.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런 소위 말하는 성노예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여성 피해자들에게 어떤 행위를 시켰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낸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돈을 낸 것이고 예. 그 행위를 그 여성 피해자한테 강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법 음란물을 만드는데 충분히 가담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공범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단순히 이렇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시킨 것이 아니라 예. 단순히 조금 더 수위 높은 영상물을 관람하기 위해서 돈을 내고 들어간 것이다 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범으로까지는 좀 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방조범으로는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텔레그램의 N번방에 들어온 다양한 텔레그램 N번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사실 무료 입장하는 것도 유사 N번방이 맛보기 있어서 방이라고 맛보기 방도 하더라고요. 있고 그런 네. 것도 있는데
그 안에 맛보기 방에 소위 맛보기 방에 있었던 사람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돈을 낸 사람 간에 만약에 추후에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그 수위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겠네요. 수위는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아. 단순히 가담한 사람과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행위를 요구한 사람들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죄명도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죄명도 달라질 네. 것이다. 그러니까 공범으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범죄단체, 조직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질 여지가 있겠네요. 네. 자, 이 조주식 씨 집에서 현금만 1억 3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익, 지금 뭐 추정컨대 수십억 원을 더 벌었어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추정한 뭐 좀 많이 보면은 뭐 100억을 번 거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을 벌었는데 이 돈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몰수가 가능하고요. 예.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게 뭐 손해배상은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도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뭐 지금 분노를 안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없어요. 지금 댓글도 보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시는 뭐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 사건은 저희가 다음에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뭐 안건을 보죠. 자, MBC와 관련된 사건이 있네요. 네, 그 MBC가 한 예능 PD를 이제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PD를 해고를 했는데 한 유명 예능 PD가 이제 그 회의실에 뭐 예. 작가들이나 다른 스태프들이 회의를 하는 회의실에 뭐 녹음기를 설치를 해놓고 예. 회의 내용을 몰래 이제 도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도청을 한 후에 뭐 이제 부당하게 직원들을 대우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제 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런 징계 내용 같은 것들은 이제 회사의 비밀로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 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유로 이제 MBC PD가 해고됐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MBC 예능 PD가 네. 본인이 몰래 이렇게 도청 장치를 설치해 놓고 다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작가들이나 뭐 제작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들었고 뭐 다른 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있었는지는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언론에 밝혀진 거는 그렇게 도청을 해서 들었다라는 그렇군요. 내용이 밝혀졌죠. 일단 이거가 뭐 범죄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만약 일단 뭐 다른 사람들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그렇게 함부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아니, 통비법상의 이제 도청, 불법 도청에 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화에 참여를 한 거를 본인이 녹음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쵸. 본인이 참여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몰래 뒀다가 나중에 듣는 거 이런 거는 네, 말씀하셨듯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도청인 도청이 거죠.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문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것이 다 직장 내 괴롭힘의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 듣고 예. 뭔가 불이익한 조치들을 했겠죠. 왜 내 뒷담화 했어 하면서 뭔가 작가나 뭐 다른 네. 후배나 이런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네, 거지. 그런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왜 안 돼? 아니 뭐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은 네. 법으로도 안 되나요, 그게? 네, 이제 작년 7월 16일부터 예.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된 부분이 그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사업주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받고도 뭐 그 해당 가해자에게 뭐 징계라든지 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 또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어서 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만에 하나 네. 이제 해고가 될 경우에 그러면은 이 PD 같은 경우에는 뭐 재심을 요청을 어떤 단계를 밟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아마 재심 절차가 있을 거예요. 회사 내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부당해고라고 여겨진다면 그런 재심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회사가 아닌 그런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그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 PD가 어떻게 하는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많이 됐어요. 네, 뭐 맞습니다. 자살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가지고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뭐 해야 되나 좀 조언해 주시죠.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뭐 나쁜 소리를 나한테 했다고 이것이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예. 3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직장에서 그런 지위 관계나 어떤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 내에 전체적으로 일이 많은데 나한테 일을 좀 더 많이 줬다라고 해서 이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아야 되고 또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어떤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하죠? 근데 그게 참 힘들어 보여요. 일단은 증거를 수집을 해 놓으셔야 돼요. 법적 구제를 받으시려면 증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평상시랑 달랐다면 평상시와 달랐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일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만 불평등한 처우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 기록을 해 두셔야 되고 어떤 뭐 폭언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녹취라든지 메시지 캡처 이런 것들로 해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를테면은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내에서 안종범 수첩이 이를테면 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평소에 이렇게 기록을 열심히 해둔다라면은 그게 나중에 추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충분히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나만 괴롭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괴롭힘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 같이 좀 힘을 합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